안녕하세요. 전자생각의 조입니다. 오늘 일문일답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일단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VC, 벤처 캐피탈에게 어떻게 하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샌드버드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이고요. 현재 세계 1위 채팅 API 회사로서 월간 이용자 한 1억 2천만 명 정도 좀 넘는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파운더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2016년에 Y 커뮤니케이터 데모데이에서 이제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유치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샤스타 벤처스 오거스 캐피탈에서 16 밀리언, 하나로 뭐 170억, 180억 되나요? 그 정도 투자를 유치했었고, 그 뒤로 시리즈 B를 아이코닉 캐피탈,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102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뭐 1,200억, 1,10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유치를 해서 이 회사에서는 한 누적 1,4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었고, 또 이전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여러 번 투자 유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서론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창업가분들이 뭔가 투자 유치 소식들을 보다 보면은 저 회사는 왜 저렇게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해냈을까 궁금해하면서도 뭔가 요행이나 어떤 뭔가 이게 비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초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결론은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좋은 회사를 만들면 투자 유치라는 게 정말 쉬워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가분들은 항상 좋은 사업을 만드는 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극소수의 초기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선의 투자를 해요. 점의 투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한 번 딱 만났을 때 괜찮네요. 숫자 좋네요. 바로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한 다음에 한 달 혹은 한 분기 정도 뒤에 또 두 분기 정도 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이 회사는 하겠다고 하는 걸 하네? 그래서 또 다음번 이거 한다고? 알겠어. 적어뒀다가 또 다음번에 만났더니 저번에 하겠다고 했던 거 또 실행했네?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면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이은 선들의 추세에 투자를 하는 거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물론 시드 때 아이디어밖에 없을 때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리즈 A, 시리즈 B로 넘어가면서는 점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허풍, 오버 프로미스 언더 딜리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적절히 프로미스하고 오버 딜리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유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레버리지, 마켓 메이킹,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자 유치 프로세스. 이 세 가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 레버리지는 뭐 돈 땡겨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협상에서의 협상력 혹은 바게닝 파워라고도 부르는데 내가 얼만큼 이 투자 협상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가 혹은 협상력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투자 유치 시에 갖는 기업가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이 이미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빨리 성장을 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혹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본인 이전에 뭐 수조 원짜리, 수십조짜리 회사를 뭐 매각을 했다던가 상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사업하겠다 그러면 서로 돈 주겠다고 하겠죠. 묻지 말고 투자를 하겠죠. 두 번째,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거나 뭔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서 워커웨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됐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랍을 할 수 있는 패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합리적인 근거. 세 번째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는 텀쉿.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레버리지인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의 경우에는요. 레버리지 한 개밖에 없어요. 1번, 2번이 없기 때문이죠.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오로지 이거 꼭 명심하세요. 사업가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는요. 다른 텀쉿밖에 없어요. 다른 투자자의 관심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다른 투자자가 텀쉿을 줬는가 안 줬는가만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레버리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포모가 난 포모를 신경 쓰지 않아 없어라고 하지만 존재해요. 예, 이 포모는 뭐냐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약간 저기서 왁자지껄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다 저기서 관심 갖고 있어. 텀시를 줬다고? 내가 뭐 잘 못 보고 있나? 이게 서로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엄청 높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왜냐면 비상장 회사잖아요. 회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워낙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숫자도 별로 없고 너무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른 똑똑한 투자자들의 판단을 믿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텀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포모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걸 뭐 너무 뭐 오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텀실에서 레버리지가 생긴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켓 메이킹. 마켓 메이킹은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은 즉슨 동시다발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명이과 연애를 해서 한 명과 결혼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게끔 하는 게 마켓 메이킹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직렬 병렬 얘기해 봤는데 직렬 펀드레이징과 병렬 펀드레이징, 직렬 투자 유치, 병렬 투자 유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렬 투자 유치는요, 투자자의 관점에는요, 회전 초밥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나 봐요. 지난 걸 쭉 봐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아니야, 됐어. 패스. 다음 거,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투자자가 완전히 고를 수 있죠. 물론 저 앞단에서 누가 앞에서 똑같은 메뉴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포모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주방장한테 얘기를 하겠죠. 저한테 제발 그 피스 주세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온전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협상력, 레버리지 면에서 창업가에게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반대로 병렬 펀드레이징, 옥션인데 이 앞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기업가예요. 바닥에 이제 그 장에 있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비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몰랐는데 매력이 있는 건가? 고민하고 있다가 누군가 비딩하죠. 열기가 생겨나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경매가 되겠죠.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Y코미디의 데모데이가 딱 똑같은 모습이죠. 회사가 발표를 하고 많은 투자자를 보고 있다가 투자를 합니다. 물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긴 하지만 그것도 경매랑 똑같죠. 사실 그냥 경매를 재현한 거예요. 그 말이 즉슨 마켓을 만들어내는 거고 동시다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 속에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데모데이의 핵심인데 이 데모데이를 사업가 여러분들도 예, 펀드리징 과정에서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폼은 실제 하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개. 가짜 프리엠티브 딜을 조심하라. 프리엠티브 뭐냐면요. 먼저 선제적으로 딜을 치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저 관심 있는데 저희가 먼저 따로 미팅 한번 해보실까요?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막 먼저 실사를 하고 막 검토를 해요. 네, 여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이 특히 첫 사업가들이 빠져드는 함정이고요. 저도 알면서도 빠졌었어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게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빨리 검토할 수 있어요. 2주 만에 결과 나요. 뭐 한 달 안에 클로징 됩니다. 예,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따라가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돈 준다 한다. 모르는 사람이 장난감 있다고 한다. 사탕 준다고 한다. 따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네, 마켓을 만들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간혹 정말 드물게 투자자가 텀씨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샌드보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그건 진짜죠.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투자자들은 사냥꾼들이고요. 예, 이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보는 회전 초밥집에 있는 스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빨리 보겠다는 건요. 내가 먼저 혼자 판단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섹시해서가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진짜 투자 유치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아도 되는 경우는 텀씨를 갖고 온 경우. 그거는 진짜니까. 예, 투자 유치 프로세스 가보시죠. 일단 마인드셋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프로 양다리, 아니 정말 많은 멀티다리 선수예요. 왜냐하면은 회사의 대표로서 혹은 회사의 이제 창업가로서 회사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당신이 어떤 처음 만난 투자자랑 뭐 충성심에 빠져서 그 투자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투자자분들은요 항상 양다리가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회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아시죠? 통계는 한국은 스타트업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뭐 VC 수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시리즈 회사가 1년에 뭐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회사를 검토해서 10개에서 20개도 잘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작게 1% 정도 투자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명과 연애를 하면서 한 명과 결혼하겠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그 만나는 한 명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회사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이 어긋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투자한테 막 너무 절실하게 잘해주고 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딴 투자 막 이렇게 만나서 막 진행해도 되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 착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하실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이 사람 참 순진하구나. 협상할 줄 모르네. 그래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해야지 생각을 하겠죠. 네. 마켓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국 기준이에요. 한국은 조금 다르요. 한국은 뭐 크리스마스 시즌도 좀 작긴 하지만 미국은요. 실제로 연간 투자 시즌은 2개밖에 없어요. 빅 시즌 1월에서 6월. 그다음에 여름휴가 투자분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타호에 있는 집이나 저 어디 에스펜이나 하와이 이런 데 가서 수영하고 잘 노십니다. 예, 그때 한 절반 이상은 동네 사라져요. 한두 달 동안. 요새 코로나라서 사라지진 않지만. 그다음에 스몰 시즌은 9월에서 11월, 땡스기빙 전까지. 물론 겨울이나 여름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뭐랬죠? 마켓 메이킹. 마켓에 옥션을 했는데 경매를 했는데 오는 사람이 3분의 1을 줄어요? 2분의 1을 줄어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투자한테 유리하죠? 회사한테 불리합니다. 무조건 마켓 메이킹의 생각을 하시면은
시즌에서 메인 시즌에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스테이지를 나눠봤는데요. 텀시 전과 텀시 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장표를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글줄로 썼어요. 1. 먼저 우리 회사의 스토리를 정리해야 되겠죠. 내러티브를 정리해서 그걸 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혹은 도큐멘테이션. 여기서 중요한 건 내러티브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 계획서를 봤었어요. 예. 제발 미국의 다른 회사 스타트업들 사업 계획서를 많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60페이지짜리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특허, 연혁, 뭐 지분 구조, 회사 역사 다 나래비하고 정말 뭐 특허나 관련된 것들 막 엄청나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요. 예, 투자자분들 열의 아홉은요, 그거 듣다가 최종 투심에서는 졸고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투심에서 시니어 파트너를 졸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예, 우리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를 설명을 할 때 모든 걸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를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Q&A를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하신 거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상도를 확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스토리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특히 이건 미국에서 유효하고 한국은 왜냐면은 VC분들이 여기저기 다 투자하거든요. 왜냐면 모태펀드나 이런 데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의 정부에서 테마가 주어지면은 올해는 뭐 4차 산업혁명, 그럼 갑자기 AI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컨텐츠 펀드 생기면 갑자기 컨텐츠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VC분들이 제너리스트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가 뭐만 한다는 건 별로 없지만 미국은요 반대예요. 민간 주도기고 대부분 민간 LP이기 때문에 한 VC 중에서 특정 파트너는 특정 섹터만 봐요. 헬스케어, 바이오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B2B SaaS만 하는 분, 컨슈머만 하는 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B2B 하는 사람한테 어떤 유명 회사 있다고 해서 B2B 하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 좀 검토해 주세요 해서 B2C 사업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 제대로 먼저 공부도 안 했구나. 숙제도 안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제 레드 플래그가 되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VC들, 그게 꼭 뭐 회사의 유명한 로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파트너를 찾아내야 돼요. 파트너들 중에서도요, 약간 좀 액티브하게 투자 많이 하는 파트너가 있고, 약간 좀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좀 뜨문뜨문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되게 주니어라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서 되게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딜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잘 보고 이 사람이 최근 투자를 많이 했는가, 경쟁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쭉 리스트해서 만약에 회사의 트랙션이 상당히 좋을 때는 뭐 15개, 20개 정도 리스트하시고요. 조금 좀 불안하다 할 때는 3, 40개까지 리스트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로스 스테이지 때는 뭐 10개에서 20개 이하로 만나도 사실 되긴 하는데 시리즈 A 때는 뭐 초반에 아예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3, 40개 정도 만나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일 뭐 이상적인 티어 A 이런 데부터 연락하지 마시고 티어 B, 티어 C부터 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면서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리스트를 하고 꼭 펌이랑 파트너를 리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웜 인트로를 받아야 돼요. 웜 인트로는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투자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다른 친했던 투자자라든가 다른 친한 기업가들, 특히 나한테 투자한 엔젤 투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든가 나랑 친한 기업가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가, 이 기업가가 투자를 받은 VC 있잖아요. 그런데 소개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콜드 인트로로 해서 콜드 이메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웜 인트로가 훨씬 더 강합니다. 뭐랑 똑같아요? 구글 검색 결과랑 똑같죠. 페이지 랭크 혹은 논문에서 인용 많이 된 거랑 똑같죠. 어떤 사람이 추천해 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월 밑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성공률 당연히 올라가고요. 4번 색깔을 칠했어요. 정말 많은 기업가분들이 이걸 제일 못하시는데요. 꼭 이거를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일단요, 미팅을 잡으실 때요.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이렇게 좀 만나서 스타트업 행사 가거나 뭐 이벤트 참여하다 보면은 VC분들이 명함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미팅 한번 하실까요? 하면 네, 좋죠 하고 가잖아요. 바보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투자 유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디지털이에요. 할 때는 빡세게 하는 거고요. 안 할 때는 물론 업데이트 관계를 만드는 거 좋겠지만 투자 유치를 안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투자 유치를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기교 부리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 유치 안 할 때는요. 최대한 담백하게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할 때는요. 빡세게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래요? 투자 유치 시작인가?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근데 투자 유치를 해야 되면 다음 주에 미팅 잡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VC분들 다음 주에 미팅 차 있는 분들은 못 만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 3주 후 연예인이 아닌 이상 3주까지 계획에 꽉꽉 차 있는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반드시 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핫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래서 2, 3주 후에 미팅들을 아까 말했던 15개, 20개 회사, 더 많게는 3, 40개 회사를 2, 3주, 한 40개 되면 2주 안에 만나기 쉽지 않겠죠? 한 15개, 20개를 기준했었을 때 한 2주 안에 다 만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 1, 2주 안에 첫 모든 첫 만남들을 다 월요일 날 미팅 3개, 화요일 날 뭐 4개, 수요일 날 2개, 뭐 이런 식으로 목요일 날 3개, 이런 식으로 쭉 꽉 채워가지고요.
최대한 밀들게 따다다다닥 만나는 거예요. 좀 이따 샌드보드 사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단계를 다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VC 분들이 만나서 추가 팔로우 미팅 한번 할까요? 네, 좋죠. 그때 자료 요청 올 거예요. 다른 VC들 요청 올 거예요.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최대 공약수를 만드세요. 최소 공약수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VC들이 잘한다고 다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혹시 이런 게 궁금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투자 유치 한창 중에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 자료 준비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정말 투자분들이 필요한 최소 공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아니라 정말 검토하는데 필요한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그 핵심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단계를 동기화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그럼 뭐가 생겨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드라이브한다. 둘, 일이 좀 줄어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이 양은 많지만 각각의 VC한테 준비될 데이터량은 줄어든다. 3, VC한테 시그널링이 되죠. 이 회사가 지금 프로세스를 제대로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 정도를 일단 갖고 일단 진행해서 다음 단계에서 추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들 거잖아요. 모든 단계를 다 동기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룹스테이지 데이터룸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만약 B2B 같은 경우는 고객 레퍼런스 콜 좀 해봐도 돼요 하면은요 초반에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투자 유치 중이라서 아마 많은 VC 분들이 그 고객분들과 콜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고객분들 입장에서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최종 단계쯤에서 그 텀실 전에 그거를 VC분들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파트너분들께 일단 고객분들의 연락처를 좀 전달드릴 예정이다. 그냥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거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가는 그 연락을 최대한 좀 줄여야 돼요. 물론 어떤 VC들은 예의가 없어서 다른 고객들한테 다짜고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미 네트워크가 출중하고 고객들과 많이 아는 경우 VC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캐주얼하게 물어보겠죠. 거기 써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고객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7번. 네, 많은 창업가분들이 절대 안 하시는데 투자자 레퍼런스 꼭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들도 고객 레퍼런스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의 기업가 분들의 지인들이나 백처링 다 해요. 레퍼런스 체크해요. 여러분들도 VC분들 레퍼런스 체크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앞으로도 물어보고 백처링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안 하면은 이렇게 순진할 수가. 아이고, 네, 참 젊은 기업가 열심히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이사회에 계신 같이 이사회에 가셔서 1년 이상 되신 혹시 파운더분들 연락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냐. 한 3곳에서 5군데 정도 연락을 해보고 싶다. 거기서 화내는 VC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레드 플래그예요. 그 어떤 VC들은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당연히 소개해드리죠. 바로바로 소개하잖아요. 좋은 VC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구사항을 붙여야 돼요. 그런 회사 중에서 무조건 잘 되는 회사들 말고요. 굉장히 힘들었던가, 목표를 계속 미달했다던가, 중간에 회사를 피벗했다던가, 고생하시는 회사들, 그런 데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간 머물거리실 거예요. 하지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잘 되는 회사 없거든요. 투자 VC들의 업계는요. 10개 투자하면 한두 개 홈런 치고요. 나머지가 이제 절반은 이렇게 좀 좀비 모드로 가고 절반은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회사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턴어라운드 회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 연락해 보면요. 회사가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백채널링도 하셔야 되죠. 본인들의 네트워크, 기업가 네트워크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투자받은 기사를 찾아봐갖고 그 회사 대표들한테 연락하면요. 저희가 이런 회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혹시 좀 피드백 줄 수 있냐. 이 과정을 꼭 해서 한 회사당 3개에서 5군데는 꼭 얘기를 들어보시고 특히 펌만 물어보면 안 되고 그 파트너들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펌 속에서 파트너랑가 이사회가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오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트너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펌에 대한 레퓨테이션, 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아셔야 되죠. 네. 그리고 텀쉿은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 시작 후에 1, 2개월 내에 받는 게 목표예요. 이거를 이거 너무 빠른 거 이렇게 할 수 있어? 1. 일단 회사를 잘 만들고 계시면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빠른 경우는 일주일, 2주일 만에 클로징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2. 프로세스를 시리얼로, 직렬로 진행을 하면요. 회전 초밥집으로 진행을 하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병렬로 진행하면요. 그거를 한 달 하는 거를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하는 거를 한 달에 진행할 거, 6개월 하고 한 달에 진행할 수 있겠죠. 병렬로 진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켓 메이킹 하세요. 자, 텀쉿이 왔어요. 텀쉿이 오기 전까지는요. 모든 구두, 모든 이메일 하고 싶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텀쉿을 받으면은 이거 진짜구나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럼 텀쉿에서 클로징까지 100%일까요? 아니에요. 텀쉿에서 딜 깨진 경우 있어요. 계약서 사인하고도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의하시고요. 일단 텀쉿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막으로 넘어가죠. 자, 텀쉿을 받았어요. 즉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쭉 봅니다. 이 중에서 VC들 분들 중에서 프로세스가 거의 끝마무리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 데들은 다 연락을 하세요. 저희 지금 텀시도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결정을 예를 들어 뭐 이번 주 월요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나머지 프로세스 다 진행하고 받은 텀시드 까고 저희 내부적으로 투자분들과 뭐 저희 내부 파운더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좋은 파트너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음 주까지 좀 이게 저희가 텀시드 진행 가능할 것 같냐? 한 일주 정도 시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투자분들이 고할지 노할지 다이할지 아닐지를 빨리 판단해 주시죠. 저희 그때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다. 혹은 그럼 저희도 좀 빨리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노랑 예스를 빨리 정리를 해내야 되고요. 물론 정말 마음에 드는 데인데 좀 프로세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오시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그분들 진행하면서 약간 힌팅을 주세요. 우리 텀시지 올 것 같은데 하면 그쪽에서 텀시 왔냐 하면 그냥 지금 좀 좋은 소식 있다 약간 해서 계속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최대한 따라오고자 하는 그 온도 체크를 잘 전달해드려요. 온도를 잘 전달해드려서 그분들까지 빨리 텀시 따라오게 해드려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켓 메이킹을 계속 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왜 있는 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텀시 여러 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밸류에이션 좀 더 좋네. 근데 이쪽은 조건이 왜 이렇게 뭐 깨끗해?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좋은 거랑 깨끗한 거랑 합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얘기하고 뭐 황희정승처럼 여기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텀을 조율을 해요. 당연히 가장 마음에 드는 투자자가 또 있으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스윗스팟 투자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계속 웜하게 이제 그 관계 유지하면서 지금 사실 좀 다른 쪽에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높게 주셔가지고 당연히 그 파트너님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만 지금 사실 제가 대표로서는 또 회사에 이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조건 차이가 좀 크니까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된다. 그럼 그중에서 뭐 어떠냐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이렇다 하고 뭐 텀이 지금 이런 거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런 텀을 좀 빼주셨으면은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투자자분한테 이제 텀시를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저 이번에서 약간 이제 레퓨테이션이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급적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요. 사인 직전에 그래도 다른 VC분들 저희가 정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한데 다른 곳과 이름 밝히지 마세요. 다른 곳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일단 이쪽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빨리 그 콜과 실제 사인 사이 최대한 빨리 사인하시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타임 프레셔가 있고 혹시 안 될까 봐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인하자마자 콜을 돌린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꼭 이 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VC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랑 지금 텀시 사인했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막 한창 진행하고 있잖아요. 막 이사회도 올리고 투심이 올리고 LP 막 보고서 만들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사실 좀 배신감 느끼고 빡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없도록 최대한 그 과정에서 고사하는 것들을 되게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VC분들이 굉장히 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다 했는데 저희랑 꼭 해주시면 안 되냐 해서 정말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다 보고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면 그 거절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VC분들은요. 1000개 만나면요. 10개 투자한댔죠. 99개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이분들은 거절하실 때 또 매몰차게 거절하시잖아요. 그게 업에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서로가 알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진실성은 있어야죠. 당연히. 에이 왜 이러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대답된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이제 뭐 법률실사 뭐 여러 가지 재무실사 다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세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2주에서 4주 내에 클로징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 또 한두 달, 두 달, 세 달 가잖아요. 그러다 딜 어그러지는 거 많이 있습니다. Time kills all deals. Time kills all deals. 시간이 늦어지는 모든 것들은 딜을 다 죽이는 요소가 돼요. 퍼널이니까요. 네, 최대한 빨리 클로징 하시고요. 마지막, 이거 절대 방침하지 마세요. 계약서 사인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이제 됐다. 뭐 죽은 남일 언제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통장에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여태까지 진행한 거 다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는 진짜 제 지인들 중에서도 계약서 사인하고 계약서 사인하러 가는 날 혹은 계약서 사인하고 나서 어그러진 일이 있거든요. 드물지만 있어요. 당연히 사인하고 나서 딜 어그러트린 VC 안 좋은 레퓨테이션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욕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요. 안 좋은 레퓨테이션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인하러 가는데도 깨지는 것들도 굉장히 평생의 상처가 되니까요. VC분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100%가 아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샌드보드 시리즈 B 대시보드인데요.
저희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요. 현재 상태, 누가 이미 텁시 줬고, 누가 온고잉 하고 있고, 회사 파트너 누가 소개해 줬는가 나중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현재 단계 어떤가, 이니셜 첫 미팅 언제가, 팔로우 미팅 언제 했는가, 데이터 뭐 공유했나 안 했나, 뭐 풀 파트너십 최종 투심이 했나 안 했나, 텀십 받았나, 저 뒤에 컬럼들이 더 있긴 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프로세스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 CRS 소프트웨어 쓰시면 좀 더 편하긴 한데 전 그냥 스프레드시트로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미팅 날짜들을 보세요. 이니셜 미팅, 첫 미팅들이 1월 4일에서 1월 정말 2개 빼놓고는요. 대부분 2주 안에 다 끝났어요. 예, 저 2개가 어떻게 되냐면 앞단에서도 will wait first to be shared. 나중에 이거는 제가 후보로서 이제 들고 있었던 펌들이고 다 진행했잖아요. 텀시드 언제 왔어요? 23일, 24일. 그러니까 20일 안에 텀시드 온 거죠. 어떤 데는 그러니까 2주, 3주 만에 이제 텀시드 온 거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금액이 52 밀리언이니까 하나로 뭐 한 600억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프로세스 운영하시는 거고요. 참고로 이 스크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발을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다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계속 이미지를 바짝 둘러붙어서 타이트하게 진행한다. 이 칙칙폭폭 기차 놀이 기억나시나요? 그냥 앞뒤 쉴 틈 없이 계속 붙어서 미팅하고, 예, 텀시트 하더라도 쉴 틈 없이 다 텀시트 협상하고, 사인하더라도 빨리 최대한 계약서까지 빨리 가고 또 클로징까지 최대한 빨리 가게끔 하는 그거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회사에 없는 사람이다. 오로지 펀드레이징에 올인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할 거거든요. 네, 저희도 시리즈 A 때 처음엔 30군데 만나서 29군데 노를 받았고 한번 엄청 안 좋은 게 와서 포기하고 계속 가자. 다행히 안에 내부 기존 투자에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더 익스텐션 해갖고 더 가서 시리즈 A 다시 다음번 나왔을 때는 2주 만에 또 30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오르면 돼요. 네, 많이 만나도 한 명만 커밋을 해서 우리가 이거 리드할게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라운드는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걸 믿고 you only have to be right once 갖고 용기를 갖고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투자 유치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상으로 예, VC들에게 투자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